명절 연휴는 영화 시장에서의 연대 최대의 성수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배급사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패를 이때 선보이곤 하죠. 말도 안 되는 작품이 흥행을 하기도 하고 괜찮은 작품들은 초대박을 터뜨리기도 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추석은 기존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이닥친 현재의 극장가는 생존을 위해 좀 더 전략적이고 친밀한 배급이 필요하죠. 블록버스터 영화는 전부 개봉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전장에 남은 작품들은 중간급 규모지만 가족이나 코미디라는 명절 필승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중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은 조금은 독특해 보입니다.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건전한 코미디보다는 병맛 B급 코미디를 가지고 왔죠. 예고편을 봤을 때 작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언브레이커블이라는 특이한 소재, 연기 좋은 배우들의 앙상블, 시실 리키로라는 기억에 남는 B급 영화를 연출한 감독도 있죠. 과연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은 이러한 기대에 응답했을까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신정원 감독의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입니다.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은 신정원 감독의 영화답게 분명 웃기는 영화입니다. 그 특유의 감각이 있어요. 허무하거나 어이없어서 웃기죠. 무언가 웃기기 위해 큰 계획을 하는 게 아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아이디어가 웃긴 그런 사람. 신정원 감독은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실리 2km를 회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도 바로 그러한 장면들이죠. 또 이 영화에서도 이전 작품에서 흥행했던 방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합니다. 죽은 사람을 숨기고 그것을 가지고 서스펜스와 코미디를 만든 장면은 이번 짝과 시실리 2km의 대표적인 코미디 시퀀스 중 하나입니다. 또 지구에 도착한 언브레이커블을 지켜보는 게 할머니거나 AI와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는 코미디 장면들은 센스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해 영화를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흘러버렸습니다. 몇몇 코미디는 분명 웃기지만 몇몇의 장면은 너무나도 올드해요. 코미디를 받쳐주는 음악의 선택이나 너무 의도적인 슬랩스틱, 오버스러운 리액션 등 웃기기보다는 언제적 거야 저게?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현재 충무로 최고의 코미디 감독이 누구냐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병헌 감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이병헌 감독의 장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우리는 상황이나 행동보다는 그의 찰진 대사를 먼저 생각하죠. 현재의 코미디는 심플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워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에 있어야 하죠. 누군가에게 스물이 저지르고 바람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영화를 보고 누군가가 웃은 이유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고 공감할 지점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 직업도 범죄자를 잡는 경찰 이야기지만 치킨과 자영업자라는 가깝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품고 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화는 분명 웃긴 지점이 있습니다. 감독의 감각이 빛나는 지점도 있죠. 다만 이제는 자신의 감각이 아닌 관객들의 감각에 맞춰야 할 때입니다. 관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일지, 상업영화의 감독이라면 관객의 시선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 영화를 홍보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죽지 않는 자들, 즉 언브레이커블의 존재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음모론 랩틸리언이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숨어 지내는 파충류형 외계인. 오래된 음모론 중 하나지만 항상 새로운 유튜브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되는 단골 소재죠. 뭔가 김성호 배우님도 잘생긴 파충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설정에는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존재가 좀비니 뱀파이어니 늑대인간이니 뭐든 간에 영화의 설정이 영화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먹고 여자를 많이 만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리를 이루고 우두머리를 가진다는 설정이 그게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고 있어요. 영화 중반을 차지하는 건 욕조에 만기를 집어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냐 마냐, 독이 든 와인잔을 누가 먹냐 마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으로 쉽게 생각하면 프레데터는 그 존재의 이유가 영화에서 명확하죠. 프레데터의 주된 설정은 고등 외계 생물이자 사냥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사냥하려는 괴물 같은 신체 능력 및 첨단의 무기를 가진 프레데터와 죽음의 사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화 프레데터의 주된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왜 언브레이커블이어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만길은 몸이 미친 듯이 튼튼하고 속이 지나치게 좋은 인간이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 먹는 뱀파이어라 해도 문제없죠. 적어도 기름을 많이 먹으니 불에 약하다든지 남성 성별뿐인 외계 생명체라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브레이커블 뿐이 아니라 세라 또한 남편을 죽였다는 소문이 있는 여자란 설정이 있으면 영화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던가 그에 대한 해결이 존재해야 되는데 단순히 헛소문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캐릭터의 매력이 너무나도 없어요. 배우는 열심히 판무파탈의 세라 연기를 하고 있지만 캐릭터는 여성 성별을 가진 캐릭터 A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이죠. 개인적으로 감독의 이전 짝도 깔아둔 설정과 상황들은 희미해지고 배우만 남는다는 건 약점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짝 또한 비슷한 생각이 들더군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은 전형적인 B급 영화입니다. 이전의 B급 영화가 짧은 기간의 저예산 영화를 말하는 단어였다면 현재의 B급 영화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어설픔을 변명하는 말이 아니죠. 이 영화 또한 마찬가지인 게 60억 규모의 총 제작비며 관객들이 누구나 아는 배우들이 나옵니다. 추석 연휴에 같이 경쟁하는 경쟁작들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밀리지 않죠. 오히려 몇몇 영화를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화적 완성도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촬영 편집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야기의 개연성도 거의 다 포기한 수준이죠. 대부분이 우연이고 자기적입니다. 우연히 병사가 탈영해서 경찰관들이 도로에 나와 있고 닥터 장의 존재가 발각되는 것도 알고 보니 부하 직원이 이미도랑 아는 사람이었고 전체적으로 감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웃겨줄 테니까 이런 거는 좀 눈 감아줘. 알잖아, 코미디 영화, B급 영화는 이런 거 부족한 거. 하지만 영화를 봤을 때 약점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기보단 쉽게 포기하고 생떼를 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영화적 완성도는 부족하더라도 코미디는 재미있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가 매운 것을 먹고 싶다고 캡사이신을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맛있게 매운 요리를 원하죠. 조금만 생각해도 다른 방향이 보입니다. 개연성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손볼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럼에도 영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은 장점이 있습니다.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배우들의 연기가 좋아요. 그중 이정현 배우님은 또 한 번 빛나더군요. 이전 작품들을 생각했을 때 연기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지, 코믹, 슬픔, 액션, 다방면을 소화할 수 있죠. 이미도 배우님, 김성호 배우님 또한 좋았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연기 문제보다는 캐릭터가 너무 안 좋아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의 확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사건을 꼬리 물고 따라오는 사건의 규모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 사건들을 묶는 개연성이 너무나도 엉망이라서 그렇지 나는 개연성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쓴다. 영화가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의외로 즐길 만한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